두 번째 사례는 게이트볼을 배우고 계시는 할머니 사례예요. 아, 제가 볼 때 이 할머니 상담하고 나서요, 제가 에너지를 얻었어요, 기운을. 되게 활기차기도 하시고요. 상담할 때 이렇게 왜 사람의 어조를 보면은요, 어조에서 성격이 느껴지거든요. 되게 귀여우신 할머니세요. 연세가 77세시거든요. 예, 77세신데 이 할머니 혼자 살고 계세요. 혼자 살고 계시는데 뭐 나이는 조금 있으시다 해도요, 건강도 되시고 혼자 쇼핑도 잘하시고,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혼자 잘 놀아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진짜 즐겁게 잘 노시는데 이게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이제 점점 우울해지셨겠죠. 근데 이 할머니가 우연한 기회에 게이트볼이라는 걸 배우게 되셨대요. 근데 그 게이트볼을 공원에서 배운대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공원에서 배우시는데, 할머니 게이트볼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3달 됐습니다. 3달. 근데 3달 됐는데, 3달이면요, 뭔가 새로운 일을 좋아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3달이면요, 흠뻑 빠져 있을 시기예요. 요때가 제일 재미있을 시기예요. 그래서 재미있으세요? 그랬더니 엄청 재밌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그랬더니 게이트볼도 재밌고요, 그 같이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슷한 또래래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게이트볼 하는 공원이요, 이렇게 야외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니까 실내보다는 실외가 더 좋은 거고요. 게이트볼을 치시고 나서 점심을 같이 드신대요. 그래서 점심을 어떻게 같이 드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집에서 싸가지고 가요. 거창할 거 필요 없고요. 집에서 그냥 있는 거 하나씩 들고 가면 뷔페가 된대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싸가지고 간 걸 운동하고 나서 다 같이 풀어놓고 함께 즐기시면서 오순도순 얘기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게이트볼 팀이요, 이 동호회라고 해야 되죠? 이분들이 말하자면 시스템을 잘 갖춰놨어요. 새로운 신입 회원이 들어오면 선배 중에 잘하는 분 있죠? 한 분씩이 딱 배정이 돼요. 전담 코치. 그래서 이 할머니 들어가셨을 때도 할아버지 남자 회원 한 분이 할머니를 딱 도맡아서 1대1로 매일매일 지도를 해주니까 할머니가 재미 붙이실만 했던 게 실력이요, 1대1 코치다 보니까 쑥쑥쑥쑥 늘어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달라지는 거, 성과가 눈에 보이니까 너무 재밌으신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다닙니다. 다녔습니다. 과거형으로 얘기하셨어요. 왜 과거형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더니 아니 그랬는데요, 어떤 할머니 한 명이 자꾸 방해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떤 할머니가 방해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 할아버지가 나만 열심히 가르쳐 주니까 자꾸 와서 이 할아버지한테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하고 자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실력 향상되는 게 그 할머니 때문에 지금 조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 때문에 내가 그 게이트볼 하러 가면 얼굴이 흐렸다 맑았다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내일부터는 나가지 말고 그냥 나 혼자 연습할까 이런 생각도 드신다고 하고, 아니 선생님 내가 이 나이에 스트레스 풀려고 거기 나가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이만큼 쌓였던 거 거기 나가서 스트레스 계속 이제 풀고 있는데 그 할머니 때문에 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으면은 안 나가는 게 낫지 않나. 그냥 안 나가려고 하니까 또 이거 배웠던 게 있고 또 그 같이 멤버들끼리 이렇게 했던 게 있으니까 못 참거든요. 안 나가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희한테 상담하신 요점은 왜 했냐면 투덜. 나 그 할머니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고 상담을 하신 거죠. 그래서 참 귀여우신 할머니구나. 혼자서도 원래 잘 노시는 분인데 아까 처음에 상담하실 때 앞쪽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혼자 쇼핑도 하고 혼자 잘 놀아요 그랬어요. 혼자 잘 노시는 분인데 친구들하고 노는 맛을 느끼신 거예요. 매력을. 그러니까 이제는 혼자 노신다고 하면 아마 울적하실 것 같아요.
글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싶으신 거죠. 여럿이 함께 어울리는 매력을 할머니가 이제 알게 되셨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대요.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면 A 할아버지가 전담하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B 할아버지가 전담 코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 방해한다는 할머니 회원 있죠? 그분은 이 지금 새로 오신 분, 지금 상담하신 할머니 전담 코치 한 이분이 예전에 전담 코치 해줬던 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어느 정도 경지에 올려놔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즐기실 만큼은 이제 치실 줄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 할머니 입장에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또 하다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나 가르쳐줬던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러 오면 이 사람은 이 사람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삐짓고 자꾸 들어오시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남자 코치 해주시는 할아버지가 재밌어요. 그분이 아무리 와서 자꾸 가르쳐 달라고 들이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할머니만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뭐 걱정이 있으세요. 그분 때문에 저쪽으로 가면 모르는데 할머니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신경 써요. 자꾸 들이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 말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세 분이 미묘하게 뭐가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예, 조금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게이트볼을 배우실 때 지금 재미를 느끼시긴 했지만 게이트볼의 실력적인 부분, 그 부분에 너무 초점을 안 두시면 어떨까? 이제쯤은 실력이 어느 정도는 좀 쌓이신 것 같아요. 이만큼 3달이면은요 실력이 좀 되시거든요. 그러면 아예 초보는 아니에요. 3달 매일매일 하셨고 전담 코치가 있었으면 즐기실 만큼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 이 코치님을 나만 독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탈피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그 신경 쓰인다는 할머니 있죠. 따지고 보면 그분이 선배잖아요. 근데 선배 입장에서 보면 나 가르쳐줬던 그 코치가 후배만 이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공략을 다시 짜셔야죠. 이 할머니 입장에서 너무 선생님 독차지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그 노력을, 그 관심을 이 선배님한테 좀 돌리면 어떨까요? 게이트볼이라는 거에 초점 두기보다는 관계 형성이라는 거, 나 친구들을 사귄다는 거, 이쪽으로 좀 관심을 옮기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 지금 77세잖아요. 그럼 우리 게이트볼 실력 계속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 말고도 앞으로도 계속 실력이 올라가서 우리 전국대회에 나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친구 사귀는 거에서 오히려 전국대회에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노후의 삶이. 그래서 이분들이 조건이 좋은 게요. 매일매일 음식을 집에서 싸오시잖아요. 그러면 싸오면 이거 이제 특별히 좀 맛있는 거 싸왔을 때 전담 코치님만 드릴 게 아니고 그 할머니 선배님 있죠? 가서 쿡 찔러주는 거예요. 선배님, 이거 선배님만 드셔? 하고 하나 딱 쿡 찔러주면 이 선배님은 그 다음부터 행동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경쟁 상대로 보면 안 되고 내가 품어줘야 되는 후배, 동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좀 우회해서 좀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같이 어울리는 시간,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면, 지금은 그 선배님, 여자 선배님이 와서 방해를 한다고 할머니가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너무 이렇게 새로운 신입이 와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보이면은요, 다른 선배들 눈에도 좀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말을 안 하고 그냥 계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저는 다른 분들하고 좀 이렇게 어울렁더울렁 잘 지내시는 쪽으로 그렇게 조금 관심이나 초점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도 전담 코치님은 이 할머니만 열심히 가르쳐 주실 테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한 몇 달 후에 우리 사겨요 하고 저한테 또 상담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도 자연스러운 만남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조금은 할머니로 인해서 저희가 유쾌해졌던 사례였고요.
할머님은 고민돼서 상담하셨는데 좀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잘 노후를 지내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노년기에 여가 활동이라는 거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보시면요. 이 할머니처럼 사시는 분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계시는 분이 많으세요? 하시면 이렇게 못 보내시는 분이 더 많아요. 노년기에 여가 활동을 잘 하시는 분하고 잘 안 하고 그냥 집에 계시는 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여가 활동을 한다는 건 일단은 나이 드시면 신체적 기능이 감소되잖아요. 뭐가 됐든. 이 신체 기능이 감소되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꾸 움직이시니까. 그 부분이 있고, 자, 이 할머니 보세요. 매일매일 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이 누가 약속 잡자고 만나자고 하면 게이트볼 치는 시간에는 안 된다고 하시겠죠? 그러면 그 이후의 시간을 약속 잡잖아요. 여가 활동을 하신다는 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게 돼요. 그런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지루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고요. 또는 내가 뭔가를 자신감을 갖고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효능감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후의 여가 활동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뭔가를 익히는 거죠. 지금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전혀 못했던 게이트볼이라는 거를 할 줄 알게 되시죠. 새로운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여가 활동을 하시면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들한테도 되게 좋은 점이 지금 열거해드렸죠. 그 외에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노인을 볼 때 요즘 이제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많다라는 그런 뉴스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는 할머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에이, 노인들은 다 저렇게 형편없이 살아. 이런 생각 안 들겠죠?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활기차게,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노인상, 노인 이미지는 저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다른 세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년기에는 우리가 여가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에도 좋은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노인들이 여가 활동을 즐겨 하시면 좋은데 종류들이 이렇게 유형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개발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개발 활동은 독서 클럽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사진 찍는 동호회를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개발 활동 안에 포함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서예를 이렇게 연습하고 배우셔서 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런 거 다 자기개발 활동이에요. 멋있으시죠? 그 다음에는 사교오락 활동이 있어요. 노년기에요. 머리 하얗신 분들이 소극장 가운데 딱 앉아서 연극 보시는 거. 멋있으시죠? 연극, 영화, 전시회, 음악회 이런 거 즐기시는 거 우리가 사교오락 활동으로 노년기 여가 활동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노년기에 가족들하고 나들이, 가족들하고 외식 이렇게 가족하고 주로 이제 많이 이벤트를 만들어서 즐기는 분들 가족 중심 활동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할머니처럼 운동 활동이 있겠죠. 노인들이 운동 활동하는 거 보면 진짜 다양하시죠. 요즘 또 밖에서 많이 보게 되는 분들이 자전거 타시는 노인들, 또 뒤에 동네 뒤에 낮은 산에 가면 배드민턴 하시는 노인들, 그렇죠? 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침체됐지만 수영하시는 노인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그런 분들 등등등 산책하시는 것도 운동 활동 안에 들어가고요. 체조 같은 거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일 활동이 마지막 분류에 들어있어요. 소일 활동에는 TV 시청 이런 거 들어갑니다. 또는 앉아서 이제 종이접기 해서 뭐 학을 접는다든가 이런 것들 소일 활동에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어도 좋으니까 어르신들이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찾아서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지금 이거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노년기의 여가 활동을 노년기에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년기부터 시작해야 노년기 때 즐길 정도가 되는 그런 여가 활동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년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나이 80 됐을 때 어떤 여가 활동을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는지를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고 실천을 해 나가시다 보면 노년기 때는 배우느라고 급급하신 게 아니라 즐길 만한 단계, 그 수준에 올라가 있으셔서 굉장히 재밌게 노후를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에서는 게이트볼 배우시면서 조금 고민되신다는 할머니 사례였어요. 선생님들도 이 사례와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하고 싶은 것 같은,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노인이 되면 무슨 운동을 하면 좋을까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운동하시는 사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궁금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노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강연을 하지만 노인이 되시면 운동, 또 활동 이런 거 많이 하시면 좋다는 말씀을 막 드려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 이제부터 운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근데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봤던 분들은 뭐를 해야 되지? 라고 막연하실 수 있어요. 정답은요. 뭘 해도 하시면 되거든요. 뭘 해도 하시면 되는데 어느 날은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사람이 나이 들어가는 몸에 더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잖아요. 뭐 어린애들이 하면 더 좋은 운동. 왜냐하면 어린애들은 키가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다고 하면 나이 들어가는 몸은요. 관절이나 이런 데들이 굳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굳어지는 나이 들어가는 몸에 이런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 하는 운동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봤더니요. 몸을 자꾸 펴야 되죠. 자꾸 늘려줘야 되죠. 굳으니까. 스트레칭이 될 수 있는 운동. 이 사람 나이 들어가는 몸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칭이 되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요가가 그래요. 요가. 너무 심한 자세 말고요. 나는 그냥 서서히 해도 되니까 천천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냥 가서 시간 때우고 온다 생각할 정도로 아주 약한 강도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안 쓰던 이런 근육을요. 요가 하시면 이렇게도 피셔야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도 들으셔야 되고 하니까 스트레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가가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수영이 도움이 됩니다. 수영은요. 물에 떠서 가는 운동이죠. 근데 몸을 우리 그냥 수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얘기 말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로 하면 몸을 허우적대지 않으면 가라앉죠. 그러니까 뜨려면 계속 바둥바둥 움직여야 돼요. 결국은 손, 발, 배, 등, 목 다 움직이게 되는 운동이 수영이에요. 그리고 수영을 하면요. 몸이 이완이 돼요. 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물놀이 하고 나면 노곤노곤해지시죠? 몸이 이완돼서 그래요. 또 우리 사우나나 목욕탕에 그 탕에 들어갔다 나오면 괜히 졸리고 노곤노곤하지요? 그거 몸이 이완돼서 그래요. 그래서 수영, 물에서 하는 뭐 물론 전문적으로 가면 수치료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치료 쪽이니까 수영. 근데 어른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아유, 그 수영하려면 물 먹어야 되잖아요. 배울 때 물 엄청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만두신다, 중단에.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저는 수영보다는 아쿠아로빅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쿠아로빅은요. 오히려 수영을 못 하시는 분이 더 좋대요. 그리고 아쿠아로빅 할 때는요. 재미난 도구나 기구들을 활용해요. 스티로폼. 길다란 스티로폼, 동그란 거 다양하게 활용하시니까 좋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줘요. 동작하시게. 주로 트로트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좋으시고 근데 저도 아쿠아로빅을 했었어요. 했는데요. 저는 살을 뺄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언젠가 저걸 한 번쯤은 해봐야지 하고 늘 하고 싶었던 건데 시간이 우연히 맞아서 4개월을 했어요. 4개월을 한 후에 4달 만에 체중계에 딱 올라가 봤더니 난 아무 그런 의도 안 했는데 4kg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팔 휘젓는 거 하고요. 물 안에서 휘젓는 건 굉장히 힘이 든 일이더라고요. 근육이 쓰여져요. 그래서 노인 나이 들어가시는 몸에는 요가, 수영 또는 아쿠아로빅 권해드리고요. 그거 말고 그거보다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좋은 거 하나 있죠. 걷기. 걷기는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걸으실 때는요, 우리가 다리만 이용해서 걷는 것 같지만 이 몸통이라고 하죠. 팔, 다리 빼고 이 몸통 안에 게 어느 하나 안 움직여지는 게 없어요. 우리 그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톱니바퀴로 맞물려 있는 거 있죠? 그렇게 같이 다 돌아가서 다리가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걷기를 하면 노폐물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순환이 잘 돼요. 나이가 드시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기초대사가 떨어진다. 여기서 대사라는 말, 기초는 기본이고요. 대사라는 말이 뭐냐면 음식물이나 영양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필요하니까 들어가죠. 살이 되든 뼈가 되든 필요한 대로 가 있고요. 필요치 않은 부분, 남는 찌꺼기는 나가야 되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대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신체적 기능이 감소되니까 대사력이 떨어져요. 근데 그 걷기를 하시면은요, 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걷기를 하시면 대사열도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 노폐물도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는데 살이 빠지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요. 걷기를 하고 들어오시는 거를 매일매일 또는 일주일에 4번 정도를 하시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기까지 걸어갔다 오는 것만 했는데요. 속 안쪽이 편안함이 느껴진대요. 왜 반대말로 하면 왜 속이 부딪히는 거 있죠? 그거랑 반대로 아주 편안해진대요. 그래서 그걸 느끼시고 나서는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걸을 수 있는 곳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무슨 천, 그리고 집에서 조금 나가면 공원, 그쵸? 또는 뭐 한강, 아니면 산은 둘레길. 그래서 걷는 운동과 함께 더불어서 안전하면서도 노인 몸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많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고르셨을까요, 선생님? 나이 드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이 중에? 걷기도 하고. 네, 아쿠아도 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시는 일하시는 할머니 사례, 또 여가활동으로 운동하시는 할머니 사례 두 편을 통해서 우리도 또 얻는 지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오늘까지는 이렇게 시청하시고요. 내일부터는 그냥 밖으로 일단 나가시죠. 나가셔서 걷기부터 시작해서 좀 활기차게, 추위도 가시고 공기도 또 마시시면서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